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3일 수요일 아침 9시 34분입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이슈는 없었는데요. 미국은 상승 마감을 했고 유럽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유럽 증시가 엄청나게 급락하고 있었는데 미국 증시가 결과적으로 분위기 좋았거든요. 미국 증시의 좋은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서 급락하던 유럽 증시가 낙폭을 좀 회복해서 계속해서 유럽 증시는 답답한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보시다시피 AI와 빅테크 강세로 인해서 양대 지수가 많이 오르고 소외된 친구들은 계속해서 소외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잔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좀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은 유로존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예상보다 조금 높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불안했는지도 몰라요. 유럽 증시는 개장하고 나서 상당히 많이 좀 빠지긴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낙폭을 회복했지만 상당히 많이 빠졌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유럽 증시는 여전히 그 정치적 불안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전국 불안 그거 아직도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파월의장 연설이 있었거든요. 파월의장 아시다시피 그죠? 시장에 우호적인 발언들 해가지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미쳤고요.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이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좀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용시장이 튼튼하다라는 약간의 우려가 있었지만은 이게 그렇게 특별히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고용시장이 너무 튼튼하다라고 해버리면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하는 것 때문에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 아무튼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좀 중요하고 이 고용지표는 좀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어떤 달콤한 연설 내용이 조금 더 시장의 주목을 받았기도 했고요. 사실상 이런 지표나 이런 것들은 별로 영향을 못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시장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에 의한 영향보다 그냥 투기적인 이유로 움직였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뉴스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비둘기 파월을 상승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디스인플레이션 경로 회복 중 인하에는 자신감이 더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냥 좋게 해석한 거죠. 그냥 시장은 좋게 해석했고 특별히 안 좋게 해석할 만한 그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 나왔고요. 달러와 강세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죠.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구인 건수 전월비보다 좀 증가해서 고용시장이 좋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젯밤 미국 증시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자면 이런 모습들입니다. 미국 증시 신나게 올랐습니다. 신나게 올랐는데 이제 뭐가 올랐냐? AI 쏠림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요즘에 사실 근데 조금 재밌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주식시장을 AI와 AI가 아닌 소외된 친구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 AI 중에서도 또 약간 좀 지금 흐름이 좀 이 분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지도를 좀 크게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AI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AI다라고 한다면은 뭐가 포함되겠습니까? 애플도 AI에 포함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도 AI에 포함되고 구글도 AI에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이 반도체 업종 전체가 다 AI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어쩌면 사실상 IT 빅테크와 AI는 사실상 거의 같은 말이라고, 거의 같은 표현이라고 봐도 될 수 있을 정도인데, 재밌는 게 요즘에 엔비디아가 약합니다. 엔비디아가 강해야 시장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텐데 엔비디아만 약합니다. 엔비디아가 약한 거는 물론 한동안 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제 그만 오를 때가 돼서 약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어떤 그런 안 좋은 소식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황 사장님이 주식을 팔았다. 젠슨 황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좀 줄였다. 이런 소식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소식이 나온 뒤에 영 힘을 못 쓰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엔비디아가 프랑스에서 반독점 위반 제재에 직면했다. 엔비디아가 이런 소식 때문에 엔비디아는 지금 중요한 자리인데요. 중요한 자리에서 주가가 이 탄력적인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면서 찔찔찔찔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엔비디아가
반도체 지수가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 지수와 물론 밀접한 영향을 갖지만 엔비디아가 반도체 지수와 같은 건 아니죠, 그죠? 엔비디아는 반도체 지수에 포함된 한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단지 시가총액이 커서 큰 영향을 미칠 뿐이지 엔비디아가 반도체 지수는 아닙니다. 어젯밤 지수, 어젯밤 지도를 보시면 여전히 뭐 브로드컴, AMD, 퀄컴 뭐 이런 여전히 수많은 반도체 회사들은 나머지 시가총액이 큰 이 친구들은 여전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 지수의 흐름 자체도 엔비디아가 안 좋은데 별로 나쁘지는 않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야기가 좀 샜는데 AI 친구들도 요즘에 사실 이 좀 두 가지로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게 엔비디아와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종목들 이렇게 일단 좀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전히 엔비디아는 핵심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엔비디아의 상승 탄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여튼 AI가 여전히 물론 엔비디아를 빼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시장 분위기가 좀 예전 같지는 일단 않죠. 일단 예전 같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는 아무튼 이렇게 좀 재미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만 쏙 빼고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찔끔만 하락해도, 엔비디아가 조금만 하락해도 시장 전반적으로 갈 돈이 좀 많이 늘어나나 봐요. 그래서 엔비디아 한 종목이 찔끔 빠지니까 다른 종목들이 막 이렇게 다른 종목들이 잘 나가는 이런 부가적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젯밤 보시면 엔비디아 한 종목만 1% 정도 빠지고, 물론 엔비디아도 뭐 완전 급락폭락은 아니고 이제 양봉으로 적당히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보이고, 뭐 그런 식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지수는 잘 나가고 있고, 이런 모습이고요. 소외됐던 종목들, 예를 들면 테슬라, IT 빅테크에서 뭐 IT 빅테크, 뭐 어떤 빅세븐 종목이라고 뭐 한땐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빅세븐에서 탈락했다가 다시 뭐 좀 좋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죠. 소외됐던 친구들이 막 이렇게 오르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초록색이 좀 많아진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만 또 요즘에 좀 못 나가고 있고, 어쨌든 그렇다라고 해도 IT 빅테크 자체는 잘 나가고 있죠. AI 테마 자체는 여전히 쨍쨍하니까 나스닥은 계속해서 신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가세했으면 1, 2% 넘게 올랐었겠죠.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약간 서운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제법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고, 엔비디아가 어쨌든 좀 하락을 하니까 그래도 소외됐던 친구들에도 쥐구멍에도 약간 볕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가 생겼는지 러셀 지수도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어느 정도 있고 하락 종목 수는 좀 적은 비교적 뭐 긍정적인 모습, 나름 건전성을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 물론 좀 건전성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도 집중이 너무 심합니다. 아직도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의 쏠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직도 건전함과는 좀 거리가 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약간씩 건전성이 뭐 회복되려는 그런 조짐은 뭐 지난주부터 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이 정도 상황이에요. 어쨌든 근데 아직도 쏠림은 유효합니다. 쏠림은 유효해요. 엔비디아가 뭐 조금 소외가 되든 말든 간에 일단 어쨌든 간 엔비디아를 제외하더라도 나스닥은 강한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애플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하여튼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요즘 아마존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마존이 요즘에 일종의 차기 대장 뭐 이런 걸로 약간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얼마 전에 무슨 뭐 좋은 무슨 뭐 저가 시장에 뭐 진출한다, 무슨 뭐 저가 상품 시장에 뭐 진출한다고 했던가, 뭐 알리테무를 잡기 위해서 뭐 하여튼 그런 뉴스를 나오면서 얘가 레벨업을 했는데 그 뒤로 지금 아마존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 탄력은 이 뒤로 확 죽었고요. 아마존으로 좀 돈이 몰려가고 있어서, 아무튼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아마존하고 애플 이런 친구들이 지금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나스닥 지수 자체는 상당히 잘 끌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보시면 어젯밤에 답답한 구간을 사실상 이제 극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답답한 구간을 종가상으로 사실상 극복하는 모습, 이렇게 답답한 구간이었죠. 이거 극복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어제 장 초반에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는데요. 유럽 증시 막 독일 증시 막 1점 몇 프로, 뭐 1.5%, 1.6% 급락하면서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는데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다 회복하더니 약간 주춤주춤하더니 뭐 파월의장 연설 핑계 대고 그냥 슬슬슬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사실상 이제 파월의장은 그냥 핑계라고 그냥 보실 수가 있겠고, 하여튼 그냥 IT 빅테크 AI가 올라가고 오른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중요한 저항 다 극복했어요. 이쯤 되면 이제 나스닥도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이제 보실 수가 있겠어요. 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다. 급등 이런 거 랠리를 시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S&P도 비슷합니다. S&P도 어제 유럽 증시 막 한참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이 중요한 저점을 붕괴시키기도 하는 등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저항을 다 돌파한착하는 모습이고, 얘도 뭐 급등 준비가 뭐 사실상 됐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P나 나스닥은 이제 탄력적으로 상승, 좀 급등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모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얘네가 분위기를 좋게 끌고 가다 보니까 러셀 지수는 보시다시피 빠지지 않습니다. 얘의 방향성은 저도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분위기가 좋으니까 빠질 생각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소외된 친구들이 빠지면서 나스닥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은 워낙 나스닥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얘도 일단 빠질 생각은 없다, 일단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도 어쨌든 주식이니까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빠질 생각은 없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 모양대로 찔찔찔찔찔 일단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강한 거는 AI 테마 쪽이죠. AI 쪽.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확실한 거는 그거다. 소외된 친구들이 오를지 내릴지는 모른다. 근데 AI의 강세는 분명해 보인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친구들, 만약에 이제 내가 매매를 할 거다, 쏠림이 너무 부담스럽네라고 생각을 해도, 너무 도박적인 생각을 해도, 차라리 단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게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죠? AI와 나스닥, 쏠림이 강한 종목들이 차라리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좀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할 거라면 이제 굳이 저거밖에 없다. 아니면은 그냥 현금 들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굳이 하겠다면 이제 쏠림이 심화되는데 계속 베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주식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테슬라가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급등을 했는데요. 이 약간 주식시장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대선 후보 토론회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사실상 판정승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 테슬라는 약간 이제 트럼프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여기 언론 기사를 보자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플레 감축법 등 친환경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는 발언을 여러 번 내놨던 만큼 전기차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트럼프 당선되면 테슬라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 높아지는 거는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또 그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게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한국 증시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막 급등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서 이제 트럼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뭐냐, 개별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이런 머니게임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지수 이런 거는 지금 보시면 잘 나가고 있긴 하거든요. 반도체 지수입니다. 반도체 지수는 어젯밤에도 상승 마감을 해서 반도체가 아직 죽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엔비디아 한 종목이 좀 약할 뿐이지. 근데 어쨌든 이 반도체 지수의 탄력은 조금 좀 떨어지긴 했고요. 아무튼 엔비디아가 이렇게 조금 좀 힘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AI라고 이제 제가 퉁쳐서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AI 내에서도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를 이제 어떤 하드웨어의 대표라고 칠 수가 있겠는데, 반도체의 대표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는데, 엔비디아가 힘이 빠지면서 지금 이제 다른 친구들도 조금 좀 매수세가 좀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것 또한 건전한 시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종목 쏠림이 너무 과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가 올라가고 한국에서도 2차 전지 친구들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엔비디아가 그나마 조금 하락하니까 이 상대적으로 이 쏠림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한국 증시는 이 2차 전지 이런 친구들도 시가총액의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이래저래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을 받긴 받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아니라도 2차 전지도 있기 때문에 코스피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래저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다 싶습니다. 주식시장 모습은 대충 이렇고요. 변동성 지수들은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하락을 하는데 이 빅스 지수 기준으로 해서는 일단 또다시 중요한 어떤 전저점 자리에 또 걸려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리고 만약에 이제 S&P나 나스닥이나 이런 지수들이 실제로 이제 급등 랠리를 폭등 랠리를 이어나간다면은 뭐 조금 더 빅스가 죽을 수는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또 아마 올라오는 시간이 뭐 오긴 올 겁니다. 또 막 지수들이 급등 폭등을 해도 변동성 지수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도 변동성 지수들은 이렇다,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변동성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상품을 하는 거는 아니다. 그런 상품들은 아직 지지력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쭉 다 살펴봤고요. 유럽 증시는 어젯밤에 독일 증시인데 어젯밤에 이 미국 증시 개장하기 직전에 막 빠지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유럽 증시는 일단 하락 압력을 받고 있긴 받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전국 불안 그런 이슈가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프랑스 지수 이런 것도 보시면 그죠? 뭐 하락했지만 하락이 아니죠. 아직까지 뭐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답답한 구간이다. 당장 지금 시장이 폭락할 그런 순간은 아니다. 더군다나 어젯밤에 엔비디아나 어젯밤에 저 나스닥이나 S&P 같은 거 보시면 오히려 급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죠. 그죠? 네, 급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뭐 요런 당장은 뭐 얘네들도 급락할 일은 일단 좀 없어 보인다. 물론 이제 저 7월 7일 날에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가 또 그런데 7월 7일 날 선거가 하나 더 있는데 그에 따라서 또 어떻게 움직이긴 할 건데 일단 당장은 일단 움직일 일이 없어 보입니다. 당장은 막 크게 막 급락 폭락할 일은 일단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쭉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 이제 뭐 금리하고 달러 좀 가볍게 살펴볼까 하는데 금리입니다. 금리는 어젯밤에 좀 떨어졌죠. 제 생각에 이거는 그냥 이제 기술적인 이유에 의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파월 의장이 뭐 딱히 뭐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해서 뭐 떨어졌다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한동안 지난 몇 거래일 동안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좀 아직 못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평선들 이격 이런 거 회복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지난번에 급등했기 때문에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조정하는 가벼운 뭐 하락 정도로 보이고요. 어쨌든 금리의 이 단기적인 상승세는 아직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금리는 전반적으로 크게 답답한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뭐라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금리가 떨어지고 있죠. 이 흐름을 극복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올라가려는 힘은 더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를 극복해야 이제 위로 금리가 본격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점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어쨌든 금리는 그 채권 시장은 요즘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채권 시장은 요즘에 저기 매수세 그러니까 채권을 받아줄 만한 그런 주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시스템적으로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채권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예전처럼 막 일본에서 막 일본 중앙은행에서 막 아니면 막 예전처럼 막 중국 중앙은행에서 중국 인민은행에서 막 시스템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주는 그런 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이 국채의 매수 주체가 많이 좀 그런 큰 손들이 좀 국채 매수 주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금리가 만약에 한번 올라간다라고 하면 좀 생각보다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어떤 보고서를 좀 본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이 수급적인 시스템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 금리가 올라갈 때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거를 좀 주의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 좀 말씀드려봤고 하여튼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면 이 변동성도 좀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얘도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어젯밤 금리가 조금 안정이 된 점도 뭐 시장에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아무튼 이 답답한 구간 안에 있어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중요한 저항 돌파 한착 하는지 여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는 어젯밤에 뭐 떨어졌네요. 그죠? 오히려. 네, 달러는 어젯밤에 뭐 파월의 뭐 그런 발언에 좀 떨어졌고, 제 생각에 어젯밤 달러가 떨어진 거는 이거는 이제 그냥 미국 증시가 이 위험 자산들이 워낙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달러가 떨어졌다. 이렇게 일단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유럽 증시도 막 빠지다가 어느 정도 반등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 보이는 것 같고요. 이렇다면은 일단은 지금 어젯밤 달러의 이런 움직임은 일단 달러 강세가 여기 전고점에 걸리고 그래가지고 일단 당분간 좀 달러가 좀 떨어질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1달락 됐다. 이렇게 느긋하게 올라오더니 달러 강세가 일단 1달락 됐다. 일단은 어젯밤 음봉으로 인해서 일단 좀 조정이 나올 모양인가 보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것도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이 뭐 엔화 약세나 이런 거를 뭐 엔화나 뭐 엔화 약세나 아니면 유로존의 부진한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건 유로화입니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전히 달러 강세가 좀 지속될 것 같긴 한데 그건 어쨌든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저의 생각인 거고 이 유로존의 유로 FX 그러니까 유로화인데요. 이 보시면 비슷하죠 다. 그 러셀 지수가 이평선들 빠글빠글하게 모여 있다. 뭐 유럽 독일 증시도 뭐 모여 있다. 그랬는데 얘도 그래요. 얘도 지금 보시면 이 결과적으로 유로화가 오랜 횡보를 해가지고 지금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뭐 크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나 유로화의 이런 모습이나 러셀 지수의 이런 모습이나 대부분 다 비슷한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얘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겁니다. 이런 모습들 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봤고요. 어쨌든 그래서 어젯밤에 뭐 나름 좀 이제 미국 증시가 방향성을 좀 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갈 수도 있어 라는 잔잔한 위기가 있었는데 어젯밤 중요한 자리에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아직 낙관론이 우세해. 아직도 좋아 라는 인식을 줬고 그래서 뭐 구리 가격 뭐 이런 것도 찔끔찔끔 올라오는 것 같긴 합니다. 뭐 금값 이런 것도 좀 덜 빠지는 것 같긴 하고 하여튼 뭐 국제 유가도 찔끔찔끔 잘 올라가고 있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 위험 자산들이 그래서 다시 지금 어깨를 살살살 펴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양상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예전에는 다 끌고 올라갔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힘이 좀 빠진 것이 사실 조금 좀 달라진 모습이긴 합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힘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그 반도체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거 맞죠? 좀 전에 저하고 확인했죠. 반도체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직접적으로 보니까 엔비디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힘을 못 쓰는 구간이 되니까 하이닉스도 지금 같이 힘 못 쓰거든요. 삼성전자는 약간 좀 예외로 할게요. 삼성전자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좀 맛이 간 종목이라 가지고 이건 어차피 이거는 혼조한 구간이고 이건 올라봐야 이건 상승 탄력도 제한적이고 이건 별 재미없겠다 싶어서 이런 건 일단 제끼고 어쨌든 뭐 중요한 건 하이닉스일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반도체 지수의 영향 뭐 그런 거보다도 사실상 엔비디아하고 거의 뭐 판박이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약세의 영향을 얘가 좀 다이렉트로 받는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미국 증시에서 뭐 테슬라 이런 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인 지금 2차 전지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침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7% 넘게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친구들이 올라오면서 에코프로 친구들도 막 4, 5%씩 올라오고 있고 지금 약간 소외됐던 친구들이 이렇게 급반등을 하면서 한동안 주도주였던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섹터에서 조금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힘이 빠지니까 반도체 지수는 괜찮습니다만은 엔비디아가 힘이 빠지니까 지금 어쨌든 현실적으로 다른 데로 좀 돈이 좀 쏠려가는 그런 모습들.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안 좋고 2차 전지가 올라오고 있고 이런 모습들 지금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하고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물론 뭐 약간 뭐 예외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코스피 상승에 크게 한몫을 했던 주식들이기도 하죠. 한동안 많이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에 큰 몫을 했던 종목들인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시다시피 소외. 위에 있는 네 종목은 한동안 코스피를 지켜주던 종목들이고 밑에 있는 네 종목은 한동안 코스피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시장들을 박살내던 안 좋은 종목들인데 에코프로 친구들은 저 코스닥이니까 예외고 하여튼간 안 좋게 갖고 가던 친구들인데 지금 흐름이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이제 어떤 소외가 조금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이긴 한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그렇게 뭐 하락의 위험, 어떤 뭐 추세적인 하락의 위험 그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조정으로 보는 게 맞고, 그리고 뭐 아무리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7%로 올랐다라고 한들 이거는 아래쪽으로 하락 추세는 이거는 극복됐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삼성 SDI 이런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아래쪽을 축축축 처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아직까지는 기존 쏠림은 유효하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좀 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어떻게 됐죠? 코스피가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아직도 그래서 아무튼 뭐 강합니다. 코스피는 아직까지 뭐 물론 이제 지난 2거래일간 지금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거 여기 상승 에너지 지금 돌파 안착해갖고 위쪽으로 폭등하겠다라는 이런 상승 에너지 자체는 계속해서 쌓여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뭐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얘네의 상승 에너지는 아직도 많이 누적이 돼 있다. 얘네는 아직도 급등할 수 있다. 아직까지 뭐 풋옵션 이런 것들이 보시면 제대로 살아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급락 이런 것보다도 일단 상승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다. 아직도 코스피는 잘 나갈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좀 보는 게 맞겠고요. 오늘 몇 거래 정도 더 지켜보고 여기서 상승 탄력이나 어떤 타이밍을 놓치면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하여튼 코스피도 일단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모습으로 좀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만약 이제 그 코스피가 계속해서 여기서 신나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2차 전지 갖고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2차 전지 같은 저런 역배열 종목들을 가지고 지수를 막 급등시키기는 어려울 거고, 어쨌든 다시 코스피가 뭐 강하다라고 한다면은 어제 코스피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코스피가 저렇게 계속해서 힘을 좀 잘 유지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코스피가 탄력적으로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뭐 하이닉스, 뭐 다시 현대차, 기아차 이런 친구들이 좀 강하게 치고 오를 수도 있겠다. 일단 요런 거를 일단 기본 시나리오를 일단 가지고는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죠, 그죠? 지금은 코스피가 약하고 약했던 코스닥이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약간 약했던 친구들의 반등, 어떤 약간 뭐 쥐구멍에 벼뜨는 그런 흐름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미국 증시는 쥐구멍에 벼뜬다고 하기는 조금 좀 애매하긴 하죠, 그죠?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 한 종목이 좀 안 좋은 거지 여전히 AI 쏠림, 나머지 종목들 소외가 지속되고 있긴 한데, 한국 증시는 조금 독특하게 좀 쥐구멍에 좀 볕이 좀 들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미국 증시에서 이런 소외, 이런 쏠림이 아직 극복되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한국 증시도 그렇다면 일단 이런 쏠림은 계속해서 한국 증시에서도 이런 쏠림은 계속 지속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약한 친구들은 뭐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해도 조금 더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 해도 약하고, 강한 친구들은 뭐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조금 약할 수 있다 해도 여전히 일단 전반적으로 체력이 좋고 강하기 때문에 일단 강하다. 요렇게 일단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대로 일단 그렇게 봐주는데, 지금 현재는 움직임이 일단 이렇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생각대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뭐 코스닥 같은 거는 반등시 매도 전략, 2차 전지 같은 거는 반등시 매도 전략, 뭐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이런 건 눌림시 매수, 반도체 같은 거는 지금같이 이렇게 눌림을 줄 때 눌림시 매수 하는 게 이제 정석적인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하이닉스는 오늘 이제 중요한 지지선을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 자리를 안 깨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자리요. 6월 18일 화요일 시가 22만 7천원이네요. 22만 7천원을 붕괴시키지 않고 종가상으로 이제 이 자리는 지켜주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뭐 그리고 21선 이런 거 터치 안 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을 겁니다. 지금 가장 강한 종목인데요. 강한 종목이 뭐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고 21선 터치하고 이러면은 힘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여튼 강한 주식은 자꾸 아래쪽에 이런 지지력 건드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조정을 하더라도 기간 조정으로 끝내고 이래야지 이게 정말 강한 거지. 아무튼 계속해서 이렇게 뭐 약한 모습 보이거나 이러면은 좀 안 되겠죠. 하여튼 지금 10시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일단 좀 지켜보고, 어제 하이닉스를 찔끔 사보긴 했는데, 이거 어쨌든 뭔가 매집을 하더라도 매수세가 보여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뭐 포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잠깐 좀 도망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물론 이제 눌림시 매수가 맞는데, 눌림시 매수가 맞고 뭐 그렇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뭐 양봉이 나와야 이게 매수고 뭐 어떤 매집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일단 이 지난 2거래일 동안, 지난 어제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는 일단 매수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뭔가 어떤 매집을 하려면은 양봉이 나오고 좀 그래줘야 되는데, 일단 양봉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당장 지금 뭐 반도체를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면 된다라 말씀은 드리지만은, 지금 당장이 그 반도체를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냐, 그거는 일단은 지금은 일단 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점은 좀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똑같죠, 그죠? 예를 들어 2차 전지 친구들이 계속해서 소외될 거다라고 뭐 일단 이런 식으로 기본 시나리오를 깔고는 가지만, 이게 2차 전지 친구들이 지금 양봉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기 음봉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매도세가 의미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만한 그런 기술적인 근거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시나리오는 일단 그렇게 가지고는 가는데, 코스피는 강하고 코스닥은 약하고 2차 전지 약하고 반도체 강하고 아직까지는 그렇다라는 식으로 일단 가긴 가는데, 근데 일단 그런 게 정당화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베팅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일단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아직까지 뭐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조금 서운하긴 합니다만은 쏠림은 유효하고 하니까, 한국 증시에서도 일단 쏠림은 유효할 것 같다. 일단 이런 시나리오는 일단 가지고요. 하여튼 그죠? 엔비디아가 지금 조금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이 고점이 지금 이렇게 낮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힘이 없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회복할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흐름이 좀 굉장히 부진해가지고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물론 아직도 미국 증시는 이 AI 쏠림이 좀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AI 쏠림이 예전에 엔비디아 쏠림, 네, 예전에는 버전 1 엔비디아 쏠림이었다면은 지금 버전 2죠. 지금 버전 2번이죠. 지금은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 잘 나가는 독특한 AI 쏠림이 그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는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응을 안 하는 독특한 모습이라 가지고, 어쨌든 엔비디아가 뭐 언제 살아나느냐, 그런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또 그리고 코스피의 급등 시작 뭐 그런 건 어쨌든, 네, 뭐 코스피의 급등 랠리의 키 이런 거는 엔비디아가 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좀 드려봤고요. 뭐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중국이 요즘에 뭐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금리가 계속해서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민은행이 금리가 너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시장에 개입을 한다라고 하네요.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는 양적 완화가 아닌, 그죠? 양적 완화가 아닌 그냥 이제 경기 불황 속에 채권 시장이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양적 완화, 뭐 어떤 유동성 공급 측면 뭐 그런 게 아니고, 예. 하여튼 그래서 시장 개입을 하려고 한다. 이게 이런 식으로 시장 개입하는 거는 환율에도 약간 영향 미칠 수 있겠죠, 그죠? 너무 중국 금리가 떨어지면 위안화 약세 이런 것도 좀 가속될 수 있는데, 위안화 약세를 막겠다는 의지도 이런 데에 살짝 냄새를 좀 풍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